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경자와 시자를 사랑하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주말 잘 쉬셨나요? 주말 동안에 좀 두 가지 정도의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가에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항공주에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 유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트럼프가 사우디하고 러시아에 전화를 걸어서 좀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으니 감산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트윗에다가 뭐 1,500만 배럴 이상 하루에 감산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에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덕분이겠죠. 유가가 첫날에는 25%, 다음날에는 14%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어떤 트럼프의 감산 요청으로 사우디가, 제가 그 오펙과 오펙 플러스, 그 다음에 미국과 뭐 캐나다,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어떤 그 오펙 플러스 이외의 산유국들에게도 합동해서 회의를 하자 이런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이 조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열리기로 했던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연기가 됐어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연기가 되었다는 얘기는 뭔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뭔가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예상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게 뭐 러시아와 사우디의 문제인지, 러시아와 사우디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 이제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껴있는 이 3자 간의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미국의 반응이 좀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좀 황당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러시아하고 사우디에 감산 요청을 했지만 미국은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힌 겁니다. 사실은 이 러시아, 사우디, 미국 중에 미국의 그 하루 생산량이 한 1350만 배럴 정도로 제일 많거든요. 사우디가 한 950,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한 800 정도? 850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많은데 여기서 감산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이번에 어떤 유가 전쟁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와 사우디가 미국 셰일가스들에 대한 어떤 이 압박으로 시작했다라고 그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은 감산을 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사우디에는 감산을 요청을 하고 또 이 그 오펙과 오펙 플러스 이 회의가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이 뭘 했냐면요. 그 미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와 그 사우디의 어떤 수입류 약 한 100만 배럴 정도를 하루에 미국에서 사우디하고 그 러시아 그 원유를 수입을 하는데 이 100만 배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면서 이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전에도 협상을 하려면 뭔가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네들 것은 아무것도 손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뭐 감산을 요구한다던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요것은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미국이 굉장히 호전적인 어떤 그런 기업이잖아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행한 사태로 발전되지 않기를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사우디와 러시아한테 요구한 뭐 1000만 배럴의 감산은 전 세계 생산량의 한 10%에 해당되는 건데, 만일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한다면 각국이 한 30%에서 40% 이상을 감산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은 감산을 안 하는 상태이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감산을 안 한다고 하니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과연 이 조건을 들어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석유가 원유가 계속해서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장고가 지금 현재 거의 꽉 차게 돼요. 꽉 차 있어요. 지금도 이 저장고가 꽉 차 있는데 이 저장고가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어서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원유가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산은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일방적 방식이 통할지는 진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이 셰일가스 업체들의 성장을 감산으로 셰일가스 업체들이 성장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그 사우디 이런 어떤 양방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지금 자기네들은 감산을 하지 않겠다. 니네들은 감산해라. 우리는 감산하지 않겠다. 니네가 회의 안 하면 우리는 관세를 물겠다. 이렇게 좀 그 자극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유 관련해가지고는 치킨 게임으로 갈 그런 어떤 그 양상이 매우 커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 원유값이 폭락을 하니까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오일 레버리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면 여러분의 이 심장도 같이 벌떡벌떡 거려요. 벌떡벌떡 거린다고요. 이 출렁거리는 주가만큼 여러분의 심장도 벌떡벌떡 거릴 거고 그러면 여러분의 심리도 따라서 벌떡벌떡 거릴 겁니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심리는 또 여러분들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추천해 드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좀 이건 제가 지난 주말에 한번 전해 드리긴 했는데 워런 버핏이 항공주를 손절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전해 드렸어요. 워런 버핏이 항공주를 손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를 전해 드렸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항공주를 이 워런 버핏이 절대 안 판다고 그랬어요. 네. 3주 전에 TV 인터뷰를 통해서 저번 주에도 그랬었어요. 안 판다. 근데 이게 코로나로 주가가 52% 하락을 했습니다. 52% 하락을 했는데 이 버크셔, 워런 버핏의 버크셔는 항공사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입니다. 이제 버크셔가 미국 4대 항공사 보유 주문이 8%가 넘는데요. 아메리칸, 델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항공의 1분기 주가가 사실은 반토막 이상이 났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지만 실제 실적은 90% 이상 축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어떤 여행국이 발표한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200만 명 규모였던 여행자 숫자가 16만 명으로 줄었다. 거의 10분의 1 이상이 줄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시점이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나라의 한 달 후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는 미국의 한 달 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코다리를 잘 관리하고는 있지만 이 코다리가 우리나라처럼 잘 관리하는데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실물 경제, 소비 심리 지수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코다리 치료제가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실물 경제는 우리나라의 한 달 후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코다리 관리는 우리나라보다 지금 현재 훨씬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다시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 전의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워렌 버핏이 손절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잘못 받아들인 나라들이 몇 개국 있죠. 지금 사실은 저는 미국도 아직 그 트럼프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장 최근에 한 얘기예요. 2주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2주가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게 11시간 전이에요. 확진자가 31만 명이 됐고 앞으로 2주 동안 끔찍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각 언론에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 그 코다리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안정화는 되어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미국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마스크 착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실물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시지 않나요? 이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코다리 치료제가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그 버크셔의 1분기 손실이 우리나라 돈으로 78조 6천억 정도 달했어요. 이 78조 6천억의 손실 규모는 거의 미국 기업 중에 거의 랭킹 탑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손실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의 대가인 이 워렌 버핏도 투자에 있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학개미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지막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워렌 버핏의 이런 발언을 듣고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항공주 매수를 부추겼어요. 항공주 매수를. 근데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긴급 워렌 버핏이 항공주를 손절했다라고 하면서 주말에 방송한 내용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 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워렌 버핏이 델타항공을 매수한 이유, 더 담았다. 이런 것들의 조회수가 지금 저의 조회수의 한 10배, 20배, 한 20, 30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 분들이 어떤 뉴스를 취득하는데 굉장히 자극적이고, 현혹되기 쉬운 어떤 그런 뉴스나 방송, 언론들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속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어떤 언론들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실패가 많이 커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 보름 전부터 항공주들에 대해서는 경고의 의견을 진짜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종목들 항공주와 여행주 전체 다 분석을 했었고, 그 분석한 자료들을 채널에 다 올려드렸었죠. 지금과 같이 유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의 판단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누가 샀다고 해서 따라 사고, 누가 했다고 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 말에는 제 주식 공무원의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 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저 주식 공무원의 말이 근거와 논리가 있고 타당한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그 항공주 관련되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수급, 추세, 그 다음에 여행객 매출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데 그런 어떤 데이터를 무시하시고 지금 싸니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전에 이렇게 그 폭락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던가 항공주 여행주 여기 보시죠. 항공주 여행주를 긴급해서 분석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물건 살 때 요즘 소비자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일단 사람들의 상품평을 살펴봐요. 상품평. 그래서 상품평이 많고 상품평이 좋으면 그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상품평이 제대로 된 상품평이라면 당연히 괜찮은 좋은 물건을 샀겠죠. 하지만 그 상품평이 조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왜곡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러면 문제는 커지는 겁니다. 제가 그 세미나 주제를 대중에게서 멀어져라는 세미나 제목으로 그 세미나 주제를 잡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을 고르실 때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식이 안전한 주식이 아닙니다. 여러 번 체크를 통해서 정보와 가베지, 즉 쓰레기 정보와 제대로 된 정보를 구분하신 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그 중요한 이슈 중에 또 하나가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이번 달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실적이 지금 영업 전망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일반적 컨센서스, 삼성전자의 일반적 컨센서스는 한 6조 3천억 정도 됩니다. 6조 3천억.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수정된 컨센서스는 약 5조 6천억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 추정치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들어간다면 그나마 이제 안정화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실적 전망치가 5조 6천억이 안 된다. 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더 빨리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출하량하고 그 디스플레이의 어떤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죠. 또 미국의 이제 신규 실업자 청구 수당 건수가 이번엔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에요. 지지난주에 320만 건, 지난주에 660만 건, 이번 주에는 컨센서스가 약 350만 건에서 700만 건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 이 위아래가 크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 못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을 낮추시고 지금 시장에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훨씬 더 좋은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내 돈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어떤 그 시장에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마인드 교체가 꼭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큰 돈을 단시간에 벌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팅으로 이어지고요. 베팅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베팅이 실패한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겁쟁이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리더보다 조용히 그 자기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리더가 지금 필요할 때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정은경 본부장을 WSJ 보면은 거의 뭐 영웅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그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각자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그런 리더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살아남은 투자자분들이 큰 돈을 법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